네, 다시 월스트리트저널 얘기로 돌아가겠습니다. 미국이 러시아와 손을 잡고 중국을 겨냥하면 유럽은 중국과 손을 잡고 러시아를 겨냥한다. 라고 예측이 됩니다. 유럽이 반중전선에 참여하는 것은 미국이 유럽을 러시아로부터 보호해 줄 것이다 라고 믿기 때문이다. 독일 의회의 유럽위원회 의장 안톤 호프라이터는 이렇게 말을 한다. 만약 미국이 중국 제압을 위해 러시아와 놀아난다면 유럽은 러시아 제압을 위해 중국과 놀아날 수밖에 없게 되죠. 만약 미국이 유럽을 내다버린다면 유럽 안에서는 다음과 같은 비명이 득세하게 됩니다. 미국 없이 유럽 혼자만으로는 러시아와 중국 양쪽과 동시에 대립할 수 없어. 아주 기막힌 통찰이에요. 미국이 중국 제압을 위해서 러시아와 손을 잡으면 유럽은 러시아 제압을 위해서 중국과 손을 잡게 된다. 그래서 중국 포위 전략이 다 깨져버린다. 무시무시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사실은 그런 얘기가 그 비슷하게, 그러니까 그 중국 제압에서 유럽이 당신들은 유럽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한다는 얘기가 이제 그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 연설할 때마다 계속 그런 얘기 하죠.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 유럽이 아는 거예요, 자기들의 몸값을. 그러니까 우리 그렇게 함부로 버리지 마. 우리 계속해서 앞으로 저기 자주국방 투자도 많이 하고 힘도 많이 기를 테니까 뭐 그렇게 그냥 막 그 사납게 막가파식으로 막 유럽 내다 버릴 듯이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정확히 표현하면. 예, 그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베이징 왕서방은 이제 이 유럽을 이제 그 유혹해 보려고 엄청난 연애 편지를 쓰네요. 왕 후이야오 CCG 대표는 이렇게 말한다. CCG는 중국과 세계화 센터 혹은 세계화 싱크탱크 전구화 지고라는 기관으로서 중국 공산당을 대변한다고 추정된다. 유럽은 미국에 대해 전략적 독립성을 강화해야 해요. 중국은 유럽을 도와 러시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유럽은 중국을 도와 미국 문제를 해결할 수 있죠. 중국과 유럽은 정답게 지낼 수 있어요. 전쟁하는 것보다 훨씬 좋지요. 러시아도 결국엔 교훈을 배우지 않겠어요? 막무가내로 러시아를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넣어서는 안 돼요. 시간이 흐르면 러시아가 좀 더 안정화될 겁니다. 뭐 이런 그러니까 중국이 이렇게 그러니까 유럽과 미국 사이에 쐐기를 박으려고 해요. 근데 동시에 러시아를 부추기고 있죠. 이게 뭐 정신분열 자가당착 증후군이죠. 이게. 예. 그래서 이제 이 월스트리트저널의 마지막 결론은 뭐냐면 이제는 미국이 도광양회를 해야 된다. 미국판 도광양회가 필요하다 이거예요. 미국 정부의 핵심 인사는 이렇게 말한다. 시간은 결국 중국 편이 아니에요. 중국의 앞날은 인구 절벽, 경기 침체 때문에도 결코 밝지 않습니다. 한편 미국은 AI 등 핵심 군사 기술의 영역에 있어서 중국을 월등하게 앞서고 있죠. 중국을 공공연하게 군사 압박하는 것보다는 미국식 도광양회 전략, 발톱을 감추고 지구전을 펼치는 전략, hide our strength and bide our time 전략을 펼쳐야 합니다. 미국판 도광양회가 필요하다. 너 꿇어 임마 그래가지고 막 항공모함 전대 뭐 5개 동원해가지고 앞에 쫙 들이대놓고서 막 비행기 하루에 그냥 천 번씩 공중 비행하고 뭐 필요하면 가끔은 뭐 그 비슷하게 좀 축소해서 군사 연습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해서만은 안 된다. 지능적으로 지구전으로 말려 죽여야 된다. 그 소리예요 이게. 자, 이게 이제 트럼프 진영의 가장 세련된 친트럼프 성향의 가장 세련된 매체인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이런 게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걸 뒷받침하는 허슨 연구소, 이걸 뒷받침하는 AFPI, 그러니까 미우선주의 정책연구소 이런 트럼프 진영의 핵심적인 싱크탱크들이 계속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요. 그럼 이건 뭐냐? 결국 트럼프 진영과 미 공화당이 고립주의를 완전히 이제 넘어선 거다. 즉 다시 말해서 지금 미국 정치에 대해서 미국 정치가 부닥치고 있는 큰 문제, 즉 중산층이 해체돼 버렸다. 제조업이 증발해 버렸다. 그 다음에 어떤 공화국으로서의 도덕과 습속이 해체돼 버렸다.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싸구려 가짜 해답으로서
막무가내 고립주의를 가던 흐름에서부터 이제 벗어났다. 이거는 좋은 현상이죠. 굉장히 좋은 현상입니다. 트럼프가 당선되든 안 되든 굉장히 좋은 현상이죠. 네. 예. 자, 그럼 이제 이야기 나온 김에 FBI 미 우선주의 정책연구소, 이거 트럼프의 핵심 띵크탱크 중에 하나죠. 거기서 이제 그 미국 안보 전략, 또 U.S. 국가 안보 전략, 또 U.S. National Strategy라는 문건이 이제 이런 책이에요. 저는 이제 온라인에서 샀는데, 예, 지난 5월에 나왔죠. 거기 보면 아주 재밌는 용어들이 이제 계속 반복이 되고, 그게 그 책에서뿐만 아니라 요즘 미국의 그런 담론들을 보면 이 용어를 써요. Pivot to East Asia. 그러니까 동아시아 중심 정책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무게추를 동아시아로 옮겨야 된다. 동아시아에 집중해야 된다. 그러면 야, 그거 말이야. 그 오바마 때 피보트 뭐 어쩌고 저쩌고 이미 한 거 아니야? 예,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단어 하나가 오바마 때는 없었어요. 피보트 에이시아였어요. 에이시아는요, 이스라엘까지도 에이시아에 들어갈걸요? 중동의 아시아에 들어가죠. 최소한 이란,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까지는 아시아에 들어가죠. 아시아라 그러면. 그래서 오바마 때는 뭐 라오스에도 지원하고 뭐 캄보디아도 지원하고 뭐 난리가 아니었어요. 이 동남아 지원도 많고. 그러면 아시아와 이스트에이시아는 다릅니다. 여러분 이스트에이시아는 어딘데? 중국, 몽골을 빼면요. 한국, 일본, 대만 셋밖에 안 남아요. 그럼 대만과는 공식적인 동맹을 못한다고 빼면 한국, 일본 둘밖에 안 남아요. 이스트에이시아는. 피보트 투 이스트에이시아, 동아시아로의 무게추를 옮겨야 된다는 얘기는 한국, 일본으로 무게추를 옮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가 모든 데서 다 나와요, 요새. 저도 이스트에 주목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못 했었는데 어느 순간에 잠깐만 이스트에이시아에 들어가는 나라가 어디지? 보니까 결국은 한국과 일본이야. 한국과 일본에 집중을 해서 대만을 보호하면서 중국과 맞서야 된다. 이걸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제가 엘브리츠 콜비, 뭐 조한미군 철수 웃기는 종잘세, 관종일세 그렇게 보고 저렇게 세상에 그런 인물을 돈 들여서 끌어다가 놓고서 이분이야말로 트럼프 2.0 체제가 만약에 행정부가 등장한다면 거기서 국가안보 보좌관이 되실 분입니다. 어르신입니다라고 선전해서 띄워준 조선일보는 얼마나 웃기는 짜장이냐고요. 조선일보 속 좀 차리세요. 아니 그 돈 있으면 백모 세뇌 탈출 지원금 좀 보내요. 그럼 백모가 조선일보 좀 덜 씹을 거 아니야. 참나. 아유 참 한심이 두심이죠. 아유 정말 쪽팔리는 신문이에요. 쪽팔리는 신문. 저런 조선일보 따위가 한국의 제도권 언론을 이끈다는 게 우리가 잘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식층이나 담론층이. 그래서 거기에 보면 이스트에이시아라는 말이 주로 반복이 되는데 오늘 여기서 세 가지만 예를 들어 드릴게요. 예. 중국은 해군, 공군, 핵무기 등 모든 분야에 걸쳐 군사력을 강화하면서 대만을 침공하겠다고 협박하고 임족국들을 강압하며 동아시아 일대의 엄청난 땅과 해양에 대한 지배권을 주장하고 있다. 중국의 이 같은 힘은 지난 40년 동안 미국 경제의 생산성 발전을 악용하여 확보된 것이다. 미국이 호구였다 그 소리죠. 네. 또 있어요. 예. 미국 우선주의 대중국 정책은 흔히 경제적 국내적 문제로 치부되어 왔던 영역을 국가 군사 안보의 핵심 토대로 파악하는 데에 있다. 또한 국가 군사 안보는 동아시아 군사 충돌을 대비해야 한다고 파악하는 데 있다. 동아시아 군사 충돌, 대만과 한반도, 동중국해, 그리고 그것의 확장으로서 남중국해의 군사 충돌을 대비하는 데 있다. 그러니까 뭐냐면 결국 두 가지죠. 하나는 경제가 안보다는 거예요. 중산층을 회복하고 제조업을 회복하고 공화국의 도덕과 습속을 강화하는 것이 국가안보의 토대다. 첫째. 두 번째, 국가안보는 반드시 동아시아에서 초대형 군사충돌을 대비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그 얘기예요 지금.
다음에 이제 또 동아시아 얘기가 또 나옵니다. 미국과 일본은 동아시아에 있어 중국 공산당의 침탈을 가장 심각한 군사지정학적 도전으로 본다. 특히 중국 공산당이 타이완을 정복하는 경우 일본은 에너지 수입의 80%가 교란될 뿐 아니라 남중국해 전체의 무역로가 위협당한다. 일본이 필리핀 이쪽이랑 같이 지금 RAA, 그러니까 원활화 협정이라고, 일본에서는 그걸 원활화 협정이라고 그러고요. 우리는 그걸 상호 접근 협정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Reciprocal Access Agreement. 일본식 군사 동맹이에요. 일본은 군사 동맹을 정식으로 못 맺으니까 맺을 자격이 없죠. 왜냐하면 남의 나라를 위해서 싸울 수 없게 돼 있는 나라니까. 너를 위해서 못 싸우면 내가 너랑 왜 군사 동맹 맺냐고. 일본은 상호방위 조약 같은 걸 못 맺어요. 다른 나라랑. 예. 그래서 미일 상호방위 조약이 아니라 미일 안보 조약이죠. 예. 자, 여기서 이제 백모가 좀 보충을 해보면, 아까 이제 다시 얘기를 돌아보죠. 아까 도광량의 얘기 나오잖아요. 미국식 도광량이 필요하다. 시간은 중국 편이 아니야. 중국 편이 아니니까 미국이 막 그냥 내놓고서 막 뭐 항모전단 대여섯 개 들이대갖고 중국 코앞에 들이대서 협박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살살 아주 지능적으로 말려 죽여가면 돼.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보면 이제 hide our strength, 우리의 힘을 좀 숨기고 buy that time, 그리고 지구전을 해야 된다. 시간을 끌어야 된다. 그런 얘기인데 그러면 지구전이라는 게 뭐냐 이거죠. 매일매일 보다 유리한 조건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럼 보다 유리한 조건 뭘로 만드는데 다섯 가지 영역에서 만들어집니다. 하나는 유럽이 변화를 하죠. 미국이 유럽과 같이 가면 유럽이 결국 러시아 디리스킹에 지금 나서고 있잖아요. 미국과 함께. 그래서 유럽 군사력이 강화되어 가고 있고, 그리고 결국에 가서는 러시아가 제압 순치 당하죠. 코앞에 막 유럽에 그냥 F-35가 600대, 700대가 날아다니고 600대 간다는 거 아니에요. 앞으로 한 2030년까지인가 35년까지인가가 600대예요. 600대 F-35가. 코앞에 단거리 탄도미사일 들어오고 그러는데 뭐 꼼짝 못하는 거지. 그 다음에 미국이 유럽과 함께하면 유럽은 또 차이나 디리스킹에 있어서 미국과 함께하는 거죠. 예, 유럽 경제의 탈중국화가 이제 일어나는 거죠. 그게 처음에. 그 다음에 동아시아 한미일 삼국 체제가 강화되죠. 시간이 가면서. 여기선 한국이 결정적 역할을 하죠. 그래가지고 뺀질이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자. 뺀질이 굿떡 근성에 찌들어왔던 일본이 반중전선의 최일선으로 끌려 나오는 거지. 그래서 윤석열이가 친일파, 윤석열이가 일본을 모시고 어쩌고 저쩌고 그런 거는 진짜로 악질적인 그 선동이에요. 지금은요, 일본을 반중 전선의 최전선으로 끌어내는 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끌어냈어요. 그건 윤석열 정부의 굉장히 커다란 업적입니다. 일본을 견인해야 돼요. 뺀질이 굿떡 일본을 반중 전선에 끌어내야 된다고. 그 다음에 남중국해 반중 전선을 강화하는 건데, 이건 사실은 앞에서 말한 한미일 삼국체제랑 직결되어 있는 그 연장이에요. 필리핀이 한미일 삼국체제가 강화되어 있으면 당연히 일본이 튀어나가고, 일본이 튀어나오면은 당연히 남중국해의 반중 전선이 강화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중동의 변화죠. 이스라엘, 요르단, 에집트, 사우디, 유나이티드 아랍에미리트 이런 나라들이 주축이 돼서, 아브라함 협정국이 주축이 돼서 중동 질서를 바로 정돈하는 겁니다. 저는 지금 중동 질서가 바로 정돈 과정에 있다고 봐요. 그 바로 정돈 과정에 그걸 못 잡아서 발작을 한 게 17 하마스 테러 사건이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미국에 의한 이제 중국 목조르기죠. 관세 때리고, 그 다음에 투자 줄이고, 그 다음에 첨단 기술 차단하고. 이런 게 이제 진행이 되면 중국은 이제 자충수를 자꾸 두잖아요. 내부적으로는 내수와 민생을 키워야 되는데 수출과 소위 전략적 제조업, 소위 신품질 생산성 분야, 눈에 번쩍 띄는 첨단 분야 몇 개 기르겠다고 지금
난리를 부리고 있죠. 그러다 말짱 꽝이죠. 예. 뭐 자기가 스스로 자기가 죽는 길로 가고 있잖아요. 군사진영학적 도발 계속하면서. 그래서 중국이 스스로 이제 아까 말씀드린 정신분열적 자가당착 증후군이 점점 심해지는 거지. 그럼 이제 그러면서 이 판이 정리돼 간다. 뭐 이렇게 보는 거죠. 예. 그래서 지구전 해야 된다. 이거는 굉장히 지능적인 지구전 해야 된다. 저도 그렇게 봅니다. 지금 거기까지 얘기가 정리된 거예요. 미국판 도광양해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것과 함께하는 한국판 도광양해가 필요하다. 한국이야말로 도광양해의 예술이 뭔지 보여줄 수 있는 나라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아주 노골적인 얘기 해보죠. 야, 이렇게 판이 살벌한데 지금 미국이랑 이렇게 같이 하면서 중국 목조르기 들어가는 거 이거 한국이 앞장서서 하는 것 같은데 이거 한국이 뭐 미국 패권 앞잡이야? 야, 그러다가 한국 몸 성하겠냐? 이런 얘기가 가능해요. 그리고 간첩스러운 자들이 그런 얘기를 계속해서 엄청 퍼뜨리고 있고, 그러니까 한국이 미국 패권의 앞잡이냐? 겁대가리 없이 완장 차고 날뛰는 놈이냐? 우리 한번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자고요. 지금 미국의 피벗 투 이스트 에이시아, 동아시아 중심 전략의 최대 이해 당사자예요. 한국은 앞잡이가 아니라 무려 5개가 걸려 있습니다. 핵심적 이해관계가. 한마디로 첫째, 규칙 기반 국제질서, 항행의 자유가 약화되거나 파괴되면, 제일도련이 깨지면, 대만이 작살나면 한국이 멀쩡할 것 같아요? 한국 폭망하잖아. 둘째, 함께 또 따로 자주국방과 K무기가 강화되죠. 이렇게 미국과 전략을 같이 가면. 그게 강화되면 무슨 효과가 있을까요? 북한 자유화 찬스가 나오는 거지. 이건 제가 나중에 한 번 더 다루려고 그래요. 이게 북한 자유화 찬스랑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힘이 세니까 중국이 함부로 어깨로 못 밀죠. 뭐 과격하게 표현하면. 셋째, 한미일 삼국체제가 강화되면 중국이 억제되죠. 넷째, 중국의 억제가 제대로 되면 장기적으로는 중국이 순치되지. 결국에 가서는 발작을 하려고 하는데 발작 못하게 딱 밀봉해서 뚜껑 닫아 놓은 거라. 그럼 안에서 발효할 거 아니야. 삭을 거 아니에요. 그 도끼가. 그 순치죠. 그럼 발 뻗고 안심하는 거지. 그 다음에 뭐 한 몇십 년 걸리겠죠. 네. 다섯째, 한미동맹이 첨단 기술, 경제 영역까지 지금 심화돼 가고 있잖아요. 뭐 퀀텀이라든지 뭐 원자력 가지고 뭐 웨스팅하우스가 뭐 난리 부리고 있는데 그거 별로 그렇게 걱정하지 마세요. 그거 해결될 겁니다. 이렇게 경제와 첨단 기술 영역까지 심화가 되면 결국은 100년 먹거리가 생기는 거지. 그래서 이게 그냥 미국 패권 앞잡이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 일이에요. 우리 일. 미국이 저기 중국 사랑에 그냥 날뛰어서 그냥 정신머리 나갔을 때 우리는 꿋꿋이 제자리 지켜왔고 비교적 미국에 비하면. 그러니까 미국이 우리 앞잡이가 된 거지. 좀 약간 농담 섞어서 표현하면.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